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요즘 제프리 앱스틴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프리 앱스틴의 삶을 보면은 전형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제프리 앱스타인 괴물이 된 억만장자 이거 하고요. 그리고 위키백과를 참조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뉴스를 보면은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프리 앱스틴의 이력서가 사기라는 거예요. 거짓 이력서라는 건데, 제프리 앱스틴은 학사 학위가 없거든요. 대학을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아주 유명한 뉴욕의 사립학교 달튼 스쿨의 수학 선생님이 됩니다. 학사 학위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맥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권력자,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살짝 붙어 가지고 그걸 잘 활용을 하는데요. 위키백과 자료를 보면은 그 달튼 스쿨에는 당시에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앨런 그린버그라는 사람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에이스 그린버그라고 나오고요. 위키백과에서는 앨런 그린버그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를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 그린버그의 자녀가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프리 앱스틴은 앨런 그린버그와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제프리 앱스틴이 에이스 그린버그의 딸과 사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앱스틴은 달튼 스쿨에서 성과가 부실해서 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베어 스턴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인맥을 정말 잘 활용을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연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연기가 완전 쩌는데요. 자, 베어 스턴스의 CEO 에이스 그린버그가 경영진이었던 당시에 마이클 테넨바움에게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면접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면접을 봤더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일도 시켰는데 잘하더래요. 왜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일머리가 있고 일도 잘하거든요. 센스도 있고. 자, 그런데 두 달 후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요. 제프리 앱스틴이 다녔다던 그 이력서에 나와 있는 대학에서 어느 대학도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력서에 뭐 여러 대학들을 적었나 본데 실제로 제프리 앱스틴은요. 뉴욕에 있는 쿠퍼 유니언 대학 물리학과를 2년 정도 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일단 이력서의 내용이 인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테넨바움이 에이스 그린버그 CEO를 만나 가지고 "이거 이력서가 이게 사기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CEO가 "그래? 그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처리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이클 테넨바움이 인제 제프리 앱스틴을 불러 가지고 "너 이력서 이거 거짓말이던데."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시인을 하더래요. 자신의 잘못이 어 "빼박이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게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 그 특유의 불상 모드로 확 바뀝니다. 명문학교에서 내가 교사로 일을 하려면 좋은 대학에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나는 기회를 잡고 싶었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니 왜 그러면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 내가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달튼 스쿨에서 알게 될까 봐 나는 그게 두려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인제 그 말을 하는 얘기하는 투 모습 태도 이런 게 정말 진심인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자신의 마음이 풀렸대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해고시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무슨 신도 아닌데 이 사람을 거리로 내쫓아 가지고 저 사람의 장래를 망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은 이렇게 측은지심이 생기게 했겠습니까?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들은요 아주 연기를 뛰어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테넨바움도 지금 지금도 후회한대요. 그때 앱스틴을 해고하지 않은 거를 너무나 후회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던데요. 두 얼굴에 완전히 속아 가지고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아차.' 한다니깐요. 자 그 이후에 앱스틴은 어떻게 되었냐. 승진을 계속하다가 몇 년 후에 회사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요. 결국은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짓에 워낙 능하니까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스티븐 호펜버그라는 사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티븐 호펜버그는 앱스타인을 만난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아 앱스틴이 3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앱스틴을 만나지 않았다면 앱스틴이 억만장자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가여운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 1986 년에 스티브 호펜버그는요.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억만장자였어요. 자신의 전용 비행기도 있었거든요. 이 앱스틴을 고용했던 이유는요. 영국의 한 대기업 대표가 앱스틴을 소개를 했는데 "일 잘하고 똑똑해.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엉망이야." 그러면서 소개를 해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도덕적으로 엉망이라고.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뭐 자신감 넘치고 뭐 면접을 자기가 쫙 주도하면서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도덕적으로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똑똑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고 뭐 도덕적으로 쪼끔 결함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상상을 못 했겠죠. 그러면서 스티븐 호펜버그는 "앱스틴은 새로 만난 사람을 사로잡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리스마로 사람을 완전히 조종해." 이렇게 인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요. 호펜버그가 4억 6천만 달러 폰지 사기로 구속됩니다. 가짜 재무제표로 자기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요.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하는 그런 사기로 구속이 됐거든요. 자, 이 회사에서 제프리 앱스틴은 증권 부분을 담당을 했고 주가를 조작했고 불법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허위 자산 부분에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이 사기를 성공시킨 주인공은 바로 제프리 앱스틴이야.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호펜버그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호펜버그는 유죄를 인정을 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요.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18년을 복역을 하고 출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제프리와 관련한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제프리가 "나는 법무부에 협조하는 검찰 측의 증인이야. 검찰에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인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프리를 보호하게 되면 자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프리는 노 노 노 스티븐 호펜버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훼손을 했고요. 그게 결국은 제프리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다 뒤집어 씌운 거죠, 호펜버그한테. 그렇게 제프리는 쏙 빠져나가고 호펜버그 혼자 완전히 독박을 쓴 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데요.
레슬리 웩스너라는 사람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고요. 이분은 1963년 리미티드 브랜드라는 여성 의류 매장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 회사의 회장이자 CEO를 역임했던 억만장자입니다. 1986년에 제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레슬리 웩스너가 제트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프리가 레슬리 웩스너가 보내준 제트기를 타고 레슬리 웩스너의 저택에 있는 오하이오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레슬리 웩스너는요, 재정에 관한 돈 관리를 제프리 앱스틴에게 아예 위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앱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인에게. 나는 레슬리의 감정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레슬리가 나한테 완전히 빠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레슬리 웩스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통제할 계획인지까지도 다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제프리 앱스틴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웩스너 회사의 주식 130억 달러 이상의 판매에 관여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9월 10일에 레슬리 웩스너가 발표를 합니다. 2007년에 앱스틴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비하고 교활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이용당한 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것조차 나는 매우 수치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레슬리 웩스너의 돈을 무려 4,600만 달러를 훔쳤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은 레슬리 웩스너는 자기 돈 4,600만 달러를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제프리 앱스틴이 레슬리 웩스너의 약점을 단단히 쥐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레슬리 웩스너의 캐비넷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프리 앱스틴의 경우는 워낙 큰 사건이어서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또 제프리 앱스틴이 만약에 그 미성년자 성관계와 관련해서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제프리 앱스틴과 같은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25명 가운데 1명꼴로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이거나 또는 자기애적 성향이 매우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자, 자기애적 인격 장애 또는 자기애적 성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하고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불리할 때는 불쌍한 척, 동정을 유발하는 뛰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고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잘 빠져나가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레슬리 웩스너도 그렇게 큰 사업가 억만장자인데도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뭐 잃어버렸잖아요. 호펜버그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억만장자였던 사람이 깜짝같이 속아서 세상에 18회 동안이나 감옥살이까지 했단 말입니다.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게 된 건데요. 우리는 자기애적 인격장애,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